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봉단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열렬한 투자 기간 중 하나인 아크인베스트는 크립토 시장이 최고치에서 반년 이상 연이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최근의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지금의 위치에서 더 하락할 만한 여지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고가에서 70% 하락한 비트코인은 현재 200주 이평선 장기 홀더 실현 가격뿐 아니라 2017년 최고점과 같은 중요한 가격의 지지를 받거나 심지어 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러한 중요 지표들 아래 가격에 거래되는 것은 역사상 단 4차례만 존재했기에 아크인베스트는 비트코인이 현재 수준 이하로 거래되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현재가 극도의 감해도 상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볼 때 이미 대부분의 손실은 발생했다는 것이죠. 아직 절대적 최저치를 확인하지 않은 지표 중에는 MVRV 비율이 있습니다. MVRV 비율은 시가총액과 실현총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격의 공정한 가치보다 낮은 순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고 계신 차트에서 초록색 그래프는 장기 보유자의 MVRV 비율이고 빨간색 그래프는 단기 보유자의 MVRV 비율인데요. 역사적으로 단기 보유자의 MVRV가 장기 보유자의 MVRV를 초월할 때 비트코인의 바닥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기에 MVRV에서 이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만 고려했을 때는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캐시우드는 아크인베스트의 공식 채널을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회사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중립과 긍정 범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의 커피슐레이션 신호가 몇 개 더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진짜 바닥은 아직 찍진 않았지만 바닥에 근접했고 아크인베스트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아크인베스트의 자료에서 확인한 MVRV 비율 데이터는 나중에 MVRV Z스코어라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MVRV Z스코어가 아래쪽 녹색 영역의 바닥을 살짝 뚫고 내려가는 경우에 비트코인의 진짜 바닥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당시에는 초록색 영역의 바닥을 치지 않은 상태로 반등이 일어났지만 나머지 3번의 경우는 초록색 영역의 바닥보다 살짝 더 내려간 것이 보이시나요? 그렇기에 앞으로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이 발생한다면 MVRV Z스코어의 녹색 구간의 바닥을 깨고 내려가서는 다시 녹색 영역으로 돌아온 것을 신호로 매수 시기를 판단해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테더 스테이블 코인은 넘버원 자리를 조만간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테더 USDT 시총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가운데 서클사의 USDC 시총은 역사적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이후로 USDT의 시총은 약 19%가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USDC 시총은 8.5% 상승했습니다. 현재의 추세를 이어간다면 USDC는 8월 초만 되어도 USDT를 시총으로 능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USDC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의 실제 거래량으로 이미 USDT를 역전시키기도 했습니다. 6월 말에는 USDC의 실거래량이 USDT에 비해 2배가 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테더 USDT에서 뱅크런과 디패킹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테더 측은 일축하고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더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또 다른 크립토 재앙이 되기에 어떻게든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 금융 세력들은 그러한 혼란을 조장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USDT를 보유 중인 분들은 가급적 USDC로 전환해 두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제가 주위에서 살펴보라고 말씀드린 이벤트가 임박했습니다. FOMC 회의록이 한국 시간으로 7월 7일 새벽 3시에 공개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우려에 대한 심각한 내용이 나온다면 시장은 또 한 번 다시 하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자들의 예측치를 벗어나지 않고 별 내용이 없다면 시장은 일시적인 반등의 기회를 포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니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으니 아무쪼록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와 온체인 데이터 몇 가지 보고가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입니다. 이탈리아 경제개발부는 9월부터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최대 4,600만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할당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새 정부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친다고 하니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여행객들이 떠나고 진짜 홀더들만 남았다라며 글래스노드의 온체인 데이터를 자료로 첨부해 두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황색 선은 1BTC 미만을 보유한 새우들의 축적을 나타내는데요. 새우들이 무려 109만 개의 BTC를 축적했습니다. 초록색의 영역 그래프는 새우들의 순 포지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 잔고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 활성 주소수 7일 이평선인데요. 초록색 구간을 보통 불마켓 활동 채널, 붉은색 구간을 낮은 활동 채널로 부릅니다. 현재 지점을 보면 굉장히 낮은 활동 채널에 속해 있죠. 활성 주소수가 많아질수록 단기 홀더들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이때가 불장 피크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 7일 이평선인데요. 이 또한 낮은 활동 채널에 속해 있습니다. 많은 단기 홀더들이 신규로 유입되어 트랜잭션 수가 늘어나며 뜨거운 불장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라크 데이비스 트윗입니다. 보세요. 거래소 내 비트코인 잔고가 여전히 떨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딱 2100만 개만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자기 몫을 챙기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 패밀리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와는 다르게 딱 2100만 개 뿐입니다. 그 희소성의 가치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트레이더 유리는 바닥과 탑이 언제인지 절대 알 수 없으니 이를 인정하고 극도의 공포에서 분할 매수를 극도의 탐욕에서 이익을 실현하라고 하는군요. 참 쉬운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 어렵죠. 아무쪼록 우리는 다가오는 불장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때가 내일일 수도, 2달 뒤, 3달 뒤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